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시대를 관통하는 군주론, 할리우드가 먼저 알아봤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이 명작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왕이 된 남자는 개봉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한국 역사 영화의 독보적인 마스터피스로 손꼽히며 시대를 관통하는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개봉 당시 한국에서 123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신화를 썼던 이 작품은 할리우드를 비롯한 전세계 영어권 평단으로부터 보편적인 인간미와 탁월한 정치적 풍자를 세련되게 버무린 완벽한 웰메이드 사극이라는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의 날카로운 리뷰 기사를 바탕으로 왕이 된 남자가 시대를 초월해 전세계 관객과 평단에게 변함없는 명작으로 추앙받는 핵심 요인을 심층 분석합니다.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일기 제8년 순교할 일들은 조부에 내지 말라는 한 줄의 구절과 함께 역사에서 호련히 사라진 15일간의 기록, 영화 왕이 된 남자는 이 매혹적인 역사적 공백에 가짜왕이라는 과감한 상상력을 불어넣으며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대중적 흥행을 거둔 것을 넘어 이 영화는 서구권 평단, 특히 미국 언론으로부터 대단히 이례적이고도 일관된 찬사를 받았습니다. 영미권에서 가면무도회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이 작품은 마크 트웨인의 클래식 소설 왕자 거지나 할리우드 영화 데이브의 서사 구조를 닮았습니다. 익숙한 대역 플롯임에도 불구하고 영미권 언론들이 이 영화를 단순한 아시아권 오락영화로 치부하지 않고 명작의 반열에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양의 폐쇄적이고 장엄한 궁궐이라는 이국적인 배경 속에서 인류가 수천 년간 고민해온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과 인간 존엄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가장 현대적이고 세련된 문법으로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이 이 영화를 분석할 때 가장 주목한 핵심은 바로 권력의 무게와 인간성의 상관관계입니다. 영화 속 진짜 왕 광해는 암살의 공포에 시달리며 미쳐가는 신경질적이고 잔혹한 독재자로 묘사됩니다. 반면 단돈 몇 푼에 왕의 흉내를 내던 광대 하선은 궁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도구화된 나인, 내시, 호위무사 그리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삶을 날것 그대로 목격합니다. 미국 평단은 하선이 왕의 자리를 빌려 행하는 정치적 결단들이 단순한 복수극이나 영웅주의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에서 출발한 휴머니즘이었습니다. 기득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종 대신 대동법을 전격 시행하고 명나라에 대한 맹목적인 사대주의 대신 자국 군대의 목숨을 아끼는 실리 외교를 펼치는 하선의 모습은 미국의 민주주의적 가치관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냉혹하고 냉소적인 정치가 판치는 할리우드 정치 드라마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자의 지혜가 시스템의 잔인함을 녹인다는 서사는 서구 평론가들에게 깊은 정서적 울림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연예 매체 중 하나인 할리우드 리포터는 개봉 당시 리뷰를 통해 이 영화의 각본과 프로덕션 디자인이 가진 정교함을 극찬했습니다. 추창민 감독과 황주은 작가의 영리하고 깔끔한 스크린플레이는 이 익숙한 대역 이야기가 빠지기 쉬운 흔한 클리셰들을 완벽하게 피해간다. 자칫 복잡해질 수 있는 조종의 암투와 음모의 메커니즘을 관객들이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놀랍고도 명확하고 품격 있게 묘사해냈다라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독립영화 예술영화 평론에서 높은 공신력을 자랑하는 인디와이어는 하선이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한 인간미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인디와이어는 가짜 왕의 정체를 의심한 호위무사 도부장이 하선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가 오히려 하선의 진심 어린 리더십에 감화되는 명장면을 상세히 인용했습니다. 하선의 편에는 미묘하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가치 있는 인간미가 존재한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호위무사가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자 하선은 그의 칼을 가로막으며 진정한 재앙의 기품으로 호통친다. 호위무사의 임무는 군주를 지키는 것이며 너희가 없다면 군주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 이전에 진짜 왕이었다면 이 하찮은 무사를 소모품처럼 버렸겠지만 새로운 통치자는 인간의 생명이 무엇보다 가치 있음을 일깨운다라며 극찬합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의 공영 매체 KPBS는 이 영화가 가진 놀라운 감정적 톤의 변주를 명작의 핵심 이유로 꼽았습니다.
아시아 영화들이 종종 과도한 멜로나 극단적인 액션으로 치우치는 것과 달리 왕이 된 남자는 감정의 균형 감각이 예술적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가입니다. 이 영화는 감정의 기복을 다루는 데 있어 엄청난 기술을 보여준다. 왕의 배변을 둘러싼 궁궐에 기괴하면서도 품격 있는 규칙을 활용한 유쾌한 슬랩스틱 코미디가 존재하는가 하면 가슴을 저미는 비극적 드라마와 숨막히는 조종의 액션이 공존한다. 대단히 만족스럽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운 프로덕션이다라고 극찬합니다. 다음은 왕이 된 남자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병헌의 연기는 그야말로 신의 경지다. 오만하고 미쳐가는 진짜 왕 광해와 순수하고 정많은 광대 하선이라는 완전히 상반된 두 인물을 눈빛과 걸음걸이만으로 완벽하게 구별해내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 할리우드 액션 영화 속 이미지만으로 알던 이병헌의 엄청난 연기 스펙트럼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후반부 가짜 왕이 진짜 왕보다 더 중후한 이염과 카리스마를 뿜어낼 때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 배우가 1인 역을 할 때 흔히 생기는 어색함이 이 영화에는 전혀 없다. 목소리의 톤, 미세한 안면 근육의 떨림까지 통제하며 두 캐릭터의 영혼을 완벽히 분리해낸 이병헌의 연기는 오스카 나무주연상감이다. 주연 배우뿐만 아니라 허균 역의 유승용, 조내관, 호위무사 등 조연들의 앙상블이 예술이다. 왕을 속이는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주고받는 미묘한 시선과 연기합이 극의 긴장감을 끝까지 팽팽하게 유지시킨다. 서양의 정치 드라마에서는 보기 힘든 엄청난 감정적 밸런스를 가진 영화다. 초반에는 왕이 배변을 둘러싼 문화적 차이로 배를 잡고 웃기다가 후반부에는 리더십의 본질을 건드리며 눈물을 짓게 만든다. 유머에서 비극으로 다시 비극에서 가슴 벅찬 감동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럽다. 아시아 영화 특유의 과한 심파나 액션 과장 없이 시종일관 품격과 절제를 유지하는 연출력이 돋보인다. 영화가 시작할 때는 단순한 코믹 대역극인 줄 알았는데 끝날 때는 눈물을 흘리며 인생과 통치에 대해 깊이 고뇌하게 되었다. 시청자의 감정을 완벽하게 쥐어 흔드는 영락어 마법 같은 작품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진정한 지도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영화다.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눈물 흘리는 가짜왕의 모습은 오늘날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 대신 자국군대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실리외교 장면은 소름 돋는 명장면이다. 전통적인 충성심의 개념을 뛰어넘어 백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리더십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다. 냉혹하고 잔인한 정치가 판치는 요즘 시대에 이 영화가 주는 울림은 더욱 특별하다. 약자를 소모품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대하는 가짜왕의 따뜻한 휴머니즘이 냉소적이었던 내 마음을 완전히 녹였다. 조선시대 궁궐의 화려하면서도 엄숙한 미학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의상의 강렬한 색감, 어두운 방을 밝히는 은은한 조명, 와이드 스크린의 장엄한 도구가 스크린 위에 한 폭의 동영화처럼 펼쳐진다. 영화의 프로덕션 디자인과 음악이 스토리를 완벽하게 보조한다. 화려한 왕실의 의복과 대조되는 슬픈 오케스트라 선율이 궁궐이라는 공간이 가진 외로움과 비장함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훌륭하게 전달한다. 한복의 붉은색과 궁궐 목조 건물의 어두운 톤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대비가 경이롭다. 할리우드의 수억 달러짜리 블록버스터와 비교해도 예술성과 완성도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 웰메이드 사극이다. 가짜왕의 정체가 들통날까봐 조마조마한 긴장감 속에서도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 주변 인물들의 마음이 서서히 변해가는 서사구조가 매우 탄탄하고 감동적이다. 개봉한 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봐도 세련미와 감동이 전혀 바라지 않았다.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서사와 완벽한 연출 덕분에 앞으로 20년 뒤에 봐도 여전히 위대할 영화다. 로튼토마토 평점이 왜 그렇게 높은지 단번에 이해가 가는 영화다. 재미, 감동, 영상미, 메시지까지 영화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미덕을 완벽하게 갖춘 10점 만점에 10점짜리 걸작이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영화 왕이 된 남자가 유통기한 없는 클래식 명작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이 특정 시대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에게 유한 본질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듯 이 영화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엄숙한 조선왕실의 비밀스러운 15일을 다루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권력은 공허한 폭력에 불과하다는 보편적인 정치 철학을 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약자를 억압하는 기득권층을 향해 글도 모르는 광대 출신의 가짜왕이 던지는 호통은 오늘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와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더욱 강렬한 울림을 줍니다. 세련된 각본, 유머와 비극의 정교한 밸런스, 가슴을 울리는 영상미, 그리고 역사에 남을 이병헌의 신들린 1인 2역까지 왕이 된 남자는 서구평단이 극찬한 웰메이드 영화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시대의 걸작으로 우리 곁에 영원히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치욕을 담은 K영화에 왜 중국 시청자가 더 깊은 굴욕을 느꼈는가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이 영화로 자괴감에 빠진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조선의 16대 국왕 인조는 살을 애듯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한강 삼전도 나루터에 마련된 수항단으로 향합니다. 대청제국의 황제 홍타이제 앞에서 인조는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찢는 삼배구고 두례를 행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치욕적인 순간인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이 비극적인 병자호란의 47일간을 담아낸 황동혁 감독의 영화 남한산성은 한국인들에게는 직시하기 고통스러운 패배의 기록입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척화와 주화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조종의 무능함은 관객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중국의 주요 영화평점 사이트인 더어방과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흥미로운 역설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치욕을 그린 영화를 보며 정작 중국 시청자들이 더 깊은 정신적 굴욕감과 문화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최대의 영화 및 문화평론 플랫폼과 일부 언론 매체들은 남한산성을 향해 역사를 대하는 가장 고결하고 정직한 태도, 중국 영화계가 전력을 다해도 따라잡기 힘든 리얼리즘의 극치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리뷰창은 영화 속 만조 사용에 대한 충격, 한족 중심의 명나라의 의리를 지키다 몰락한 조선을 보며 느끼는 복잡한 수치심, 그리고 현재 중국 영화계를 지배하는 국뽕 열풍에 대한 자주 섞인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의 패배담이 어떻게 중국인들에게 문화적 가시가 되어 꽂혔는지 그 내막을 심층 분석해 봅니다. 중국 평단이 남한산성에 비교적 높은 평점을 부여하며 극찬하는 핵심 요인은 철저한 역사적 객관성과 반성적 사유에 있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 영화 평론 매체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한국 영화 남한산성은 자신들의 역사적 상처를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는다. 군주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찢는 장면을 카메라 피사체의 중심에 당당히 놓는다. 이는 영웅주의적 환상에 사로잡힌 현대 상업영화 시장에서 보기 드문 역사적 정직함이다. 영화는 승자와 패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두 신하의 논리를 날카롭고 대등하게 대립시켰다. 이 영화가 주는 울림은 백성을 구하기에 치욕을 감내한 자와 명예를 위해 죽음을 택한 자 모두에게 정당한 서사를 부여한 감독의 고대의 절제력에서 나온다라고 극찬합니다. 이처럼 중국 언론이 감탄하는 부분은 한국 영화계가 가진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남한산성은 인조를 무결한 피해자로 그리거나 청나라 군대를 잔인하고 미개한 악마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고증된 청나라의 군사적 압도함과 당시 국제정세를 읽지 못한 조선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적 맹목성을 차갑게 조명합니다. 중국 관객들은 역사적 패배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하고 질문을 던지는 한국 영화의 서사적 깊이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중국 시청자들은 이 영화에서 굴욕을 느꼈을까요? 역사적으로 승자의 위치에 있었던 청나라의 후손들이 이 영화를 보며 오히려 굴욕감과 모순을 느끼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첫째, 하나의 중국 교육과 역사적 실체의 충돌입니다. 현대 중국인들은 공교육과 관제 미디어를 통해 청나라, 몽골, 티베트 등
대륙 내부의 모든 역사를 중화민족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 하나의 중국 및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주입받습니다. 즉 그들의 인식 속에서 청나라는 곧 중국입니다. 그러나 남한산성에 등장하는 청나라는 현대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중심의 중국이 아닙니다. 영화 속 청나라 군대와 칸은 완벽하게 고증된 만주어를 사용합니다. 변발을 하고 말을 타며 한족의 명나라를 부패하고 나약한 남쪽 오랑캐 취급하는 북방 유목민족의 정체성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일본 중국 시청자들은 엄청난 인지 부조와 함께 기묘한 수치심을 토로합니다. 더반의 한 리뷰어는 영화 속 청나라 군대는 중국어를 쓰지 않고 만주어를 쓴다. 그들은 명나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길에 조선을 짓밟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화 속 침략당하고 굴욕을 겪은 조선의 모습은 당시 청나라 군대에게 도륙당하고 변발을 강요받았던 우리 한족 조상들의 굴욕과 무엇이 다른가? 승자는 만족이고 짓밟힌 것은 조선과 한족 모두였다라며 본질적인 역사적 소외감과 굴욕을 고백합니다. 승자의 역사를 아전인수격으로 흡수하려던 현대 중국인들의 국수주의적 역사관이 한국 영화의 철저한 고증 앞에서 발가벗겨진 셈입니다. 두 번째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한족의 무능함에 대한 반추입니다. 영화 속 조선 조정은 비록 무능할지언정 임진왜란 때 자신들을 도와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청나라와의 화친을 거부합니다. 명나라를 상국으로 섬기며 청나라를 오랑캐라 부르는 조선 신하들의 대사는 현대 중국 한족 시청자들에게 기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조선은 한족의 명나라를 위해 끝까지 의리를 지키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정작 그 시절 명나라는 내부 부패로 자멸하고 있었다는 자조적인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인 명나라가 무능하여 주변국인 조선에까지 막대한 민폐와 비극을 안겼다는 사실을 한국이 만든 영화를 통해 객관적으로 목도하게 되면서 오는 역사적 부끄러움과 굴욕감입니다. 세 번째는 자국 항일 애국주의 영화의 천박함에 대한 자각입니다. 가장 큰 정신적 굴욕은 현대 중국 영화 시장의 수준을 돌아볼 때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극장가는 장진호, 전랑 시리즈 등 이른바 주선율 영화들이 독점해 왔습니다. 이 영화들은 아군은 무조건 정의롭고 강력하며 적은 잔인하고 무능하게 묘사하는 항미 원전식 만이교적 이분법에 갇혀 있습니다. 중국 시청자들은 역사적 지옥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한국의 남한산성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억지 승리와 영웅주의를 주입하는 중국의 국뽕영화를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국 언론의 칼럼니스트는 우리는 왜 남한산성 같은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가? 우리 영화는 늘 승리만 외치고 패배의 역사는 검열하거나 미화하기 바쁘다. 진정한 강대국의 문화적 자신감은 승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와 지옥을 이토록 아름답고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적 패배자는 한국이 아니라 현 중국 영화계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국의 문화적 역량과 표현의 자유가 한국에 한참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데서 오는 뼈아픈 문화적 굴욕감입니다. 다음은 남한산성에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한국 영화계는 자신들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놀라운 용기를 가졌다. 왕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찢는 장면을 이토록 담담하고 품격 있게 그려낼 줄은 몰랐다. 영화 속 청나라 군대 홍타이즈가 중국어가 아닌 완벽한 만주어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리가 하나의 중국이라며 자랑스러워하던 청나라의 실체가 철저한 북방 유목민족이라는 사실을 한국 영화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다. 우리는 왜 남한산성 같은 사극을 만들지 못하고 매번 천박한 애국주의 영화나 무협 판타지만 양산하는가? 승리만 외치는 장진호나 전남 같은 영화보다 패배를 성찰하는 이 한국 영화 한 편이 훨씬 위대하다. 조선은 임진왜란 때 은혜를 갚으려 우리 한족의 명나라를 위해 끝까지 의리를 지키다 성에 갇혀 굶어 죽어갔다. 정작 그 시각 우리 조상들의 명나라는 내부 부패로 자멸하고 있었으니 영화를 보는 내내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교차했다. 영화는 청나라를 무조건적인 악당으로 조선을 무결한 패자로 그리는 유치한 이분법을 쓰지 않는다. 대사를 듣다 보면 척허파의 명예도 주화파의 실리도 모두 고개가 끄덕여져 가슴이 먹먹해진다.
홍타지의 군대가 보여주는 군율과 압도적인 중포의 위력은 당시 청나라가 왜 중원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는지 증명한다. 침략자이지만 그들의 강대함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한국 감독의 절제력에 경의를 표한다. 만약 중국 감독이 이런 치욕적인 역사 영화를 시나리오로 썼다면 당국의 검열을 통과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감독이 원하는 역사적 관점을 온전히 스크린에 구현할 수 있는 한국의 창작 환경이 너무나 부럽다. 진정한 문화 강국이란 승리의 역사만 편집해서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다. 과거의 실패와 패배를 이토록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키고 토론할 수 있는 나라야말로 진짜 강대국이다. 영화 속 조선 백성들이 청나라 군대에게 짓밟히는 모습은 당시 변발을 강요당하고 도륙당했던 한쪽 조상들의 비극과 겹쳐 보인다. 청나라의 승리가 현대 중국인의 승리인 양 착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이병헌과 김윤석이 주고받는 대사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생존에 대한 위대한 철학적 대립이다. 칼로 싸우는 무협 액션보다 북과 말로 싸우는 이 조종의 논쟁이 100배는 더 긴장감 넘쳤다. 남한산성이 지독한 추위와 굶주린 얼어붙은 강물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았다. 화려한 CG에만 돈을 떡칠하는 중국 사극들과 달리 절제된 색채와 미장센으로 역사의 비장함을 완벽히 시각화했다. 주연부터 조연, 심지어 청나라 장수 역할을 맡은 배우들까지 연기 구멍이 단 하나도 없다. 눈빛과 숨소리 하나만으로 나라의 운명에 걸린 긴박함을 표현해내는 한국 배우들의 클래스에 압도당했다. 대중적인 흥행만을 쫓는 팝콘 무비가 아니라 관객에게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웰메이드 예술 영화다. 이런 묵직한 사극이 한국에서 대형 자본을 투자받아 제작되고 개봉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롭다. K-팝이나 현대곡뿐만 아니라 사극이라는 장르에서도 한국 영화는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자신들의 가장 아픈 치욕을 가장 고결한 예술로 만들어낸 한국 콘텐츠의 저력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결국 영화 남한산성을 둘러싼 대륙의 찬사 고백은 역사를 대하는 예술의 진정성이 가진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서사학적으로 볼 때 승리의 역사보다 패배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승리는 찬란한 미화만으로도 대중을 쉽게 선동할 수 있지만 패배는 상처를 헤집고 뼈를 깎는 자아성찰이 없이는 관객의 공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분명 눈물겨운 굴욕의 역사입니다. 왕이 오랑캐라 여겼던 이에게 머리가 깨지도록 절을 했던 삼전도의 기록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입니다. 그러나 한국 영화는 그 치욕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깊이 있게 사유하는 예술적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반면 청나라라는 승자의 왕조를 억지로 자신들의 역사로 원용하면서도 그 실체와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현대 중국의 중화주의는 웰메이드 한국 사극 한 편 앞에서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자국의 부끄러운 과거를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가진 한국, 그리고 승리의 역사만을 가공하여 주입하느라 타국의 반성문 앞에서조차 굴욕을 느껴야 하는 중국. 남한산성이 대륙에 남긴 묵직한 여운은 진짜 문화강국이 가져야 할 역사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활 한 자루로 전세계를 매료시킨 한국형 사극 액션의 정점, 최종병기화를 향한 영미권 평단의 뜨거운 찬사와 그 문화적 충격이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며 747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김한민 감독의 영화 최종병기활은 단순히 국내 흥행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은 개봉 직후 서구권 영화계, 특히 전통적으로 액션과 서사 장르의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영국 및 북미 평단으로부터 근 10년간 가장 완벽하게 조율된 마스터피스형 액션 영화라는 이례적인 극찬을 받았습니다. 과거 아시아 액션 영화에 대한 서구 언론의 평가는 주로 홍콩식 와이어 액션이나 일본식 사무라이 참바라 장르의 변주 정도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권위 있는 영화 전문 매체들과 영미권 평론가들은 최종병기화를 마주한 뒤 완전히 새로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화약과 총탄이 난무하는 할리우드식 블록버스터의 피로감 속에서 오직 활과 화살이라는 원시적이고 고전적인 무기 하나만을 가지고
런닝타임 내내 숨막히는 서스펜스를 유지하는 한국 영화의 연출력에 경탄을 금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 영상은 영국의 대표적인 영화 매체인 시네뷰, 필름 아일랜드, 이스턴 필름 팬즈를 비롯해 북미의 대표적인 장르 영화 비평지 스크린 아나키 등의 실제 리뷰와 분석 기사를 심층 인용하여 이들이 왜 이 한국 유산에 기반한 액션 영화에 열광했는지 그 이유를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최종병기하를 향한 영국 평단의 비평 중 가장 흥미롭고 파격적인 대목은 바로 할리우드 거장들과의 직접적인 비교입니다. 영국 및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문화 전문지 필름 아일랜드는 리뷰를 통해 거장 리들리 스코트 감독이 연출하고 러셀 크로우가 주연을 맡았던 2010년작 블록버스터 로빈 후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활이라는 무기가 가질 수 있는 본질적인 멋과 본능적인 쾌감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최종병기활은 동시간대의 경쟁작들, 특히 2010년에 나온 리들리 스코트의 로빈 후드를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다. 스코트 감독님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라며 비평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서구권 평단이 서구의 가장 대표적인 궁사 캐릭터인 로빈 후드를 다룬 자국의 대표 영화보다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 속 궁술 액션에 훨씬 더 큰 카타르시스를 느꼈음을 방증합니다. 할리우드의 할 액션이 스펙타클한 시각효과 속 하나의 소모품으로 소모되었다면 김함림 감독의 카메라가 포착한 활은 캐릭터의 호흡이자 서사 그 자체로 기능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영국의 권위 있는 영화 비평 사이트 시네뷰는 이 영화에 쉴 틈 없이 휘몰아치는 추격전 구조를 두고 멜 깁슨 감독의 강렬한 마스터피스 아포칼립토와 장이모우 감독의 비주얼 액션 사극 연인을 결합한 듯한 충격을 준다고 분석합니다. 최종병기활은 장이모우의 영웅이나 연인이 가졌던 화려하고 아름다운 안무 같은 액션의 미학을 고스란히 계승하면서도 후반부로 갈수록 멜 깁슨의 아포칼립토가 보여준 가차없고 원시적인 추격전의 본능을 뿜어낸다. 관객은 주인공 나미가 청나라 정예 부대에 쫓기며 숲을 가르는 모습을 보며 완벽한 데자뷰와 동시에 짜릿한 전율을 느끼게 된다라고 극찬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아시아 영화 전문 비평 매체인 이스턴 필름 팬즈는 최종병기활의 액션 시퀀스 전개 방식을 홍콩 느와르의 전설적인 거장 오상 감독의 스타일과 비교하며 극찬합니다. 이 영화는 마치 오상 감독의 전성기 시절 힐로익 블러드셔드 영화를 보는 것 같다. 단지 오삼 영화 속의 권총을 활로 바꾸고 날아다니는 총탄을 화살로 대체했을 뿐이다. 만약 그렇게 상상하고 이 영화를 본다면 정확히 일치하는 짜릿함을 경험할 것이다. 맥박을 요동치게 만드는 이 액션 질주는 영화의 서사적이고 장엄한 최종 결정까지 관객의 시선을 단 한순간도 떼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평합니다. 평론가들이 주목한 부분은 단순히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감이 아닙니다. 영화 속에서 활은 단순한 원거리 무기가 권총처럼 근접전에서 상대의 목을 겨누고 언패물 뒤에서 예측 불가능한 궤적으로 꺾여 들어가는 심리전의 도구로 확장됩니다. 주인공 나미가 사용하는 곡사와 청나라 장수 주신타가 사용하는 육량시의 대결은 현대 액션 영화에서 저격수와 저격수가 서로의 위치를 숨긴 채 벌이는 숨막히는 지략 대결과 완전히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입니다. 영국의 장르 영화 애호가 커뮤니티와 평단은 이를 두고 화약 냄새 대신 피부린내와 바람 소리로 가득 찬 역대 가장 독창적인 액션 장르의 탄생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서구 평론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손가락을 치켜 세운 이 영화의 핵심 성공 요인은 다름 아닌 사운드 디자인에 있습니다. 북미와 영국의 영화기술 전문 분석 매체인 스크린 아나키의 비평은 이 영화가 달성한 청각적 성취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활쏘기를 중심에 둔 역사 액션 영화가 내 인생 최고의 오디오 경험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종병기활의 DTS HD 마스터 오디오 5.1 트랙은 그야말로 괴물 같다. 수만 발의 화살과 정체불명의 투사체들이 시종을 간 당신의 머리칼을 스치며 사방에서 날카로운 바람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그 뒤를 추격하는 군마들의 말발굽 소리는 스피커를 찢을 듯 강렬하다. 화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도 전에 이 정교하고 묵직한 사운드 경험 자체만으로도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라고 극찬합니다.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웅들은 종종 지나치게 도덕적이거나 혹은 반대로 지나치게 냉혈한적인 면모를 보여 이분법적 구조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국 평단은 최종 병기 할의 인물들이 가진 독특한 생동감과 처절함에 주목했습니다. 필름 아일랜드는 박해일이 연기한 주인공 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영웅 나미는 기존 액션 영화의 전형적인 주인공들과 달리 신선할 정도로 무자비하고 현실적인 프로타고니스트다. 그는 나무 화살로 적의 신체를 관통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적들을 산채로 불태우거나 전장 한복판에 거대한 야생호랑이를 끌어들여 적들을 몰살시키는 지옥같은 전술도 기꺼이 수행한다. 누이는 인질로 잡혔고 가족은 몰살당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그처럼 잔혹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의 무자비함은 정당하며 그렇게 관객은 그를 더 열심히 응원하게 된다라고 평합니다. 다음은 최종 병기 할에 열광하는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전쟁 영화가 아니라 러닝타임 내내 관객을 스크린에 묶어두는 거대한 추격전이다. 후반부 1시간 동안 펼쳐지는 숲속의 긴장감은 최근 10년간 본 액션 영화 중 단연 최고다. 할리우드가 막대한 자본을 들여 만든 수많은 활 액션 영화들을 완전히 부끄럽게 만드는 작품이다. 활이라는 원시적인 무기가 이토록 파괴적이고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했다. 총과 폭탄이 난무하는 현대 액션보다 바람소리만 들리는 화살 한 발의 긴장감이 훨씬 크다. 화살이 시위를 떠나기도 전에 이미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마치 오상 감독 전성기 시절의 권총 액션을 활로 치환해 놓은 듯한 카타르시스를 준다.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고 예측 불가능한 궤적으로 사격하는 지략 싸움이 압권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 나미는 행거게임의 케니스 에버딘을 순식간에 아마추어로 만들어버린다. 그가 선보이는 곡사와 가차없는 저격술은 장내 신기원이다. 청나라 장수 주신타는 최근 본 액션 영화 중 가장 매력적이고 강력한 안타고니스트다. 부하들을 아끼면서도 주인공을 집요하게 추격하는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했다. 주인공 나미는 지나치게 도덕적인 척하지 않고 적들을 처절하게 응징한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호랑이를 이용하고 적의 목을 관통시키는 그의 무자비함이 오히려 통쾌하다. 강가 절벽과 협곡을 가로지르며 군대와 벌이는 사투는 말 그대로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캐릭터들이 절벽을 뛰어넘을 때 나도 모르게 손에 땀을 쥐었다. 의상과 장비, 시대적 배경이 주는 몰입감이 대단하며 고대 만주를 완벽히 고증해 사용한 점이 놀랍다. 가공된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 한 페이지를 보는 듯한 묵직함이 있다. 스토리는 복잡한 정치적 관계 없이 납치된 누이를 구한다는 직관적인 목표를 향해 달린다. 이 군더더기 없는 단순함이 액션의 속도감을 폭발시키는 최고의 원동력이다. 궁실에서 가장 중요한 바람이라는 자연적 요소를 연출해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이 천재적이다. 플립이 흔들림과 공기 흐름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시각화해냈다. 오프닝 시퀀스부터 영화가 끝나는 순간까지 관객에게 휴식을 주지 않고 밀어붙인다. 2시간이라는 러닝타임이 단 20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몰입감이 엄청났다. 개봉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영화보다 활을 강렬하고 세련되게 다룬 작품을 보지 못했다. 역사 액션과 스릴러 장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소장해야 할 명작이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결과적으로 영미권 언론과 평단이 최종 병기 아래 내린 최종적인 선언은 이 영화는 해당 장르의 현대적 클래식으로 기억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영화가 주는 서사는 억압받던 민초가 침략자들에게 맞서 가족을 구출한다는 비교적 직관적이고 단순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평단은 오히려 이러한 단순함이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추격전의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복잡한 정치적 관계나 지루한 역사적 설명에 매몰되는 대신 화살이 날아가는 직선의 속도감처럼 서사의 속도를 끝까지 밀어붙인 김한민 감독의 선택이 글로벌 관객들에게 통했다는 평가입니다. 최종 병기화를 향한 영미권 평단의 뜨거운 찬사는 이후 한국 영화계가 대형 역사 블록버스터를 제작할 때 전세계 관객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매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총과 칼이라는 흔한 무기들 사이에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원시적인 활이라는 소재를 세계적인 수준의 비주얼 테크놀로지와 사운드로 장르화해낸 성취. 그것이 바로 영국 언론이 밤새도록 이 영화에 찬사를 보냈던 진짜 이유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